이 시간에는 조용한 아름다움을 띤 우리 강산,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특유한 자연을 주로 화폭에 담은 사실화의 대가 김창락 씨의 그림 세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낯익은 시골의 순박한 농촌 또는 산촌의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 따뜻한 서정감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림들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시각적인 세계를 화폭에 그대로 재현시켜서 옮겼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 그것의 진실한 면모를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또 애정어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여기에는 크게 부각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낯익은 농촌 또는 산촌 풍경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순한 사실적인 그러한 재현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 화가가 주로 화폭에 담고 그의 과제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우리나라의 자연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특유한 회화미를 성취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그림에는 가령 늦가을이나 겨울 또는 초봄과 같이 특히 맑은 빛이 밝게 담기는 그러한 대기를 그는 특히 조용한 그러한 선 또는 짧은 필치 내지는 아주 청록이나 황색조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서 그러한 선이나 색채를 통한 투명한 공간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그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정미 또는 투명한 그림의 세계,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나 공간성이 그의 그림의 궁극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동경미술학교에서 그림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동네 가까이 있는 풍경이나 또는 아주 애정단진 혈육의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초상화나 풍경화를 그리던 초기, 다시 말해서 1959년도의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 그림을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정신의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각적인 현실세계를 충실히 화폭에 일단 정착은 시키지만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애정어리게 이 내적인 하나의 조화미를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표현 방법이 이미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가 주로 풍경화를 그리지만 이와 같이 인물상도 가끔 시도하는 하나의 그림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바다 가까이 있는 야산에는 이 같은 소나무가 밀집해 있고 또 그것이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나지막한 그런 소나무의 무리들이 펼쳐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시원스러운 공기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하나의 생동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야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십 년대 우리나라 남용 자연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 그런 풍경의 세계 속에서 옆에는 트러무 통이 뒹굴고 있고, 그러나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늘 빨래를 하면서 지나는 농촌의 여인네 이런 것이 하나의 화폭 속에 담겨 있다면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뜻도 내포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과수원의 풍경,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강산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런 저형 정정미가 있는 그림의 모티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겨울 풍물이나 또는 초봄의 풍경이 그의 그림의 주조를 이루었던 시대의 한 작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강태공, 나중에 동태공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 특이한 자연을 진입시켜서 올라가는 수직의 나무, 그 뒷배경으로 수평으로 펼쳐지는 교체 공간성, 이와 같은 것이 이후에도 계속 드러나는 그의 특유한 합만의 구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스듬히 앉아있는 노인상, 아마 그는 풍경화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인물상에서도 특히 빛과 음영의 그런 관계를 특히 표현상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과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양의 노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1963년 다시 말하면 국정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받고 난 다음에 파리에 한동안 미술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렸던 여러 그림 중에는 여러 가지의 그 스타일을 가진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술통 있는 정물관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음울한 그런 그 실내 분위기를 통해서 작가의 음울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그 부각된 대상을 통해서 내적인 그런 예술가의 그 마음가짐이 잘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파리에서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도 특히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일종의 추상적인 경향을 띤 그런 그 그림이 작가의 심정적인
마음을 노출시키면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불안이라든가 예술가의 마음, 이와 같은 것은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굵은 통나무 가로수가 큰 점의 연속으로 그려진, 그에게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한 그런 운명의 문제가 지금 보시는 파리의 봄과 같은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과제로서,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 터치 자체가 퍽 경쾌로우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상당히 염두에 둔, 특히 그런 인상적인 화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르세랭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의 성격은 그 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의 특이한 경우이고, 그 후에는 다시 사실적인 그림의 방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여러 차례 대작 인물상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상징적인 인물상들을 많이 그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런 그 인물 자체를 상징적으로 그렸다기보다도 그 인물이 입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그 의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의상 표현에 대한 자신의 그 표현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는 것 같은 아주 화려한 풍정복을 그림의 표현이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색, 적색 또는 분청색 내지 황색, 백색의 그런 색의 조화를 특유한 그 천의 눈으로 부각시키면서 되도록 전체적으로 색조가 가지는 화사한 아름다움을, 질감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이것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연꽃이나 또는 연잎, 그와 같은 것이 스케치 화풍으로 되어 있는 배경을 통해서 이 대리복을 입고 있는 화사한 궁중 여인의 상을 어느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의 깊이를 더해주는 효과까지 다 주고 있다고 하겠어요. 이 60년대 중반 이후는 이 작가에 있어서 특히 남해를 중심으로 해서 풍치 좋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숨 막힐 듯한 그런 절벽 또는 특이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 가윗돌의 그 조형적인 미, 이런 것이 웅장한 하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바다 풍경과 더불어서
그림의 주요 모티프로 차지하고 있는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그림 전면에 나타나는 전경의 그 나무라든가 또는 그 바로 뒤로 멀리 보이는 바다의 커다란 파노라마라든가 이와 같은 대지법을 통해 가지고 뚜렷한 전경과 멀리 보이는 바다와까지의 커다란 공간성을 한 폭에 담은 큰 공간의 폭을 이와 같은 그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리듬을 가진 바위 또는 그와 같은 것의 영속인 현까지의 연결, 이 같은 것은 이 시대 그림에 있어서 특히 찾아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징으로서 지금 보시는 다도해와 같은 이와 같은 암해의 석벽이 전혀 주하미를 가지고 바다 가운데 또는 바닷가에 나타나는 특이한 모티프를 이 작가는 찾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하나의 시각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웅대한 자연과 그 속에서 세미하게 움직이는 생명체, 조각배라든가 새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와 같은 모티프를 대시시킴으로써 더욱더 그와 같은 웅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크게 부각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연못이었던 수령 또는 창포가 모여있는 그런 깊은 못이 가지는 고요, 이 같은 정적이 이 작가가 여러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드러내는 정적미 가운데서도 여기서 전형적으로 차지한 하나의 연못의 정, 그런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1971년에 미국 아주사 대학에 교양 교수로 가 있을 때에 그 미국이라는 또 다른 이질 문명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문명을 상징하는 것 같은 깡통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특히 나타나는 아주 야생적인 생기를 띤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지상 위에 메마른 풀들 같은 것이 동시에 매치가 되어서 기묘한 느낌을 이 작가는 이 속에서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한 것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깡통의 푸른빛이 폭 충격적인 인상을 주는 것처럼 화면의 가운데에 의도적으로 놓여있고 그 옆에는 대조적인 그러나 야생초의 생기, 그 같은 것은 칼리포니아의 인상과 같은 그림에서는 좀 더 다른 배치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와 같이 단순한 사물의 한 일편린이라든가 또는 자연의 한 단면 속에서 오랜 긴 역사의 시간의 축적을 동시에 읽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을 이 같은 그림에서 우리는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적이 감도는 산간의 풍경이 그의 주요 회화의 표현세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보시는 두륜산과 같은 작품에서 그와 같은 점이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의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커다랗게 차지하는 대자연의 품이 이 중앙의 건물과 더불어 잘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화면이라고 하겠어요. 뒤에 암석이 우뚝 솟은 바위의 힘찬 표현과 거기에 전면에 등장하는 빠른 듯 움직이는 표척의 흔적을 통해서 산에 내지는 수풀에 급격한 표현의 변화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그림에 그런 부드럽다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조용하다든가 그러한 표현법을 한 덩어리로 강렬한 필촉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특이한 표현이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나무에, 다시 말하자면 나물피 다 떨어진 잎이 없는 가지, 그것이 커다란 골목과 더불어 하나의 더욱 정적 어린 풍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화면 중앙에 정행선을 끊고 그 배면에 산이나 또는 산간의 모습이 커다랗게 펼쳐지면서 깊이로 들어가는 공간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특히 60년대 중반 이후로 그가 전달하고 있는 풍경화에서 전형적으로 등장시킨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잡힐 듯 날 듯한 가느다란 선을 통한 나뭇가지라든가 또는 한 마리의 나는 새, 멀리 보이는 가느다란 전봇대, 이와 같은 것은 대자연이 가지는 주교한 정정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서 이 작가가 특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음이 채 녹기 전에 짙은 녹청색이 수평으로 깔리면서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흰 눈, 그와 같은 효과는 전체적으로 더욱더 침착하고 따라서 고요한 아름다움을 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밝고 어두운 영향의 포착이라는 것은 이 작가가 특히 투명한 공간을 통해서 자연이 가지는 조화로운 그리고 아늑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가 특히 의도적으로 표현하려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산간에 찾아볼 수 있는 계월물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 연결되는 산과 산, 그와 같은 산간의 풍치가 특히 연하고 가느다란 나뭇가지의 연석 또는 푸르름이 가시지 않는 소나무와 같은 산독술, 이것에 교체되는 연결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움대하게 버티고 있는 산이라든가 또 중간 내지는 가까이 보이는 야산과 더불어서 하나의 맥을 연속해가는 그런 필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산의 모습은 원경의 푸른 산, 중앙에 길고 조금 거칠게 나타나는 야산, 또는 가까이 또 아련히 새싹이 웅통오는 듯한 그러한 정경의 산들이 특이한 개성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1년) 아주사대학 교환교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는 특히 눈에 띄는 모티브의 변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와 같은 작품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자라든가 또는 과거에 볼 수 있는 먹기라든가 그와 같은 것이 한꺼번에 모여서 아주 조용한 또 다른 정물의 세계를 여기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전면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따라서 뒤로 연결되는 선을 통해 가지고 공간의 깊이를 나타내는 경우는 우리가 이 작가의 그림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와 같은 구도는 특히 화면이 가지는 공간의 깊이,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에는 그러나 푸른 소나무의 무리와 그 사이사이에 움터오는 듯한 새싹이 하나의 덩어리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은은하게 그 공기 속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 꼭 인상적인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박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사물들이 정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계는 70년대 말에도 잘 볼 수 있는 그의 작품의 성격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빨간 고추 또는 바다 내지는 둥근 선, 그것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8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안의 풍경이 작품의 주를 이루고 있는 한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도 그 일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어요. 중앙에 둥근 섬과 그것이 물 위로 반영되는 타원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다시 뒷 해안선의 연결을 통해서 재현되는, 즉 반복되는 그런 모티프가 중심이 돼서 사이사이에 나무와 또는 민가와 가까이로 더욱더 들어오는 마을의 분위기가 이 해안 또는 바다의 풍치와 더불어 격렬히 어울리고 있는 특이한 화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뻗치고 있는 나무의 그 잎이 없는 여린 가지 또는 서로가 엉키면서 부드러운 맛을 드러내는 또 다른 여러 나무들의 개성의 표현, 이 같은 것이 하나의 화면 속에 다양하게 등장이 되면서 그와 같은 소재감을 특히 부각시켜주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나무 표현의 그 필법의 차이라는 것이 묘하게 서로 구별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다양성이 묘하게 융합이 되는 하나의 고요한, 다시 말하자면 그의 전형적인 자연의 공간성, 즉 정적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0년대) 중반 이후 남해 쪽으로 바다의 그림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경우는 80년대 들어와서도 어느 면에서 더욱 계속되고 또 강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바다 풍경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특이한 암석의 구조적인 변화 내지는 구축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그러하여금 이 바다를 그리게 만드는 매혹적인 그런 인력을 작동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면 중앙의 강물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 누런 벼 이삭이라든가 푸른 초목, 이들이 가을볕에 비치면서 부드러운 그림자를 낳고
그것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초가을 풍경을 이루고 있는 그림인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벽면에 연결되는 산의 연봉을 통해서 부드러운 그림자의 음영의 빛이 이 그림의 풍경의 아름다움을 특이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겹겹이 겹쳐서 화면 뒷속으로 연결되는 다리랑 또는 그 속에서 드러나는 포릇포릇 보리밭의 푸르름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나무들의 영영한 빛과 또 그것의 그림자, 이것이 아주 세심하게 또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창당 화백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낯익게 생각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보다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또 놓칠 수 없는 그 같은 한국적인 정서가 그 속에 담겨있는 대기를 통해서 은은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와 같은 화가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마치 마음의 고향을 시각화시킨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 인간의 정신의 순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하나의 특이한 그림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우리가 잊어버렸던 옛날의 이 정신세계를 이 작가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는 맑은 공기와 또 밝은 빛이라는 것이 이 작가가 무엇보다도 그림 표현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표현 세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연을 재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화를 그리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사실화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낍니다. 특히 한국의 오늘의 사실화하는 것은 시대의 상이다, 장식성이다, 여러 가지로 옛날 개념은 그런 사실이었으면 도저히 지금 안 되니 여러 가지로 내용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나 어려운 면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이 근대사가 좀 잘못돼서 그런지 일제시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미술학교 하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제대로 이 한국적 리얼리즘이 확립 못 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도 미술학교는 되지만 여러 가지 혼란을 해서 제대로 기초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화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늘 생각하면서 더욱 한국적인 어떤 전통을 개성하면서 재료는 사용하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뿌리를 더욱 든든한 하는데 더 노력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